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자예요.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그냥저냥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뭐 왕따? 그런 거였어요.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던 건 아닌데 친구는 없었으니 이것도 왕따 맞겠죠? 무튼 저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게임을 시작하게 됐죠.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게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게임 잘하고 아이템을 좋으면 다들 말을 걸어주니까 전 게임 속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나이가 됐죠. 성인이 돼서는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한동안 게임을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요즘엔 인터넷이 참 많이 발달을 해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그런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요. 저도 그런 걸 이용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수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캐릭을 키웠고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게임하고 싶은 캐릭을 완성시켰죠. 성인이 돼서 게임을 하니까 좋은 점은 현질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돈을 쓴 만큼 캐릭터가 좋았습니다. 게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시간이 맞을 때 게임을 같이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접속 중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백수인가? 할 짓 더럽게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도 게임 접속을 꽤 자주 하던 편이어서 그 사람도 제가 자주 접속하는 걸 알았는지 1대1 채팅을 신청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수락했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장이라서 시간 여유가 많아서 게임을 자주 한다고 했고 나이는 31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또래의 남자라고 생각이 드니 조금은 설렜어요. 게임에서 만나고 사귀고 그러는 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같은 관심사와 취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게임을 통해서 가까워졌고 이 나이에 좀 웃기지만 게임 안에서 사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게임 속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게임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실제 연인처럼요.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상상연애 비스무리한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연락이 없어도 기다려지고 불안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게임 안에서가 아닌 게임 밖에서의 그 사람에 대해 샅샅이 알고 싶었죠. 그리고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얼굴 보고 제 감정을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만날 날을 계속 미뤘고 결국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전화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좋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됐던 거죠.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사귄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못 본 채로 하는 연애는 3달 정도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저에게 이번 주 주말에 뭐 하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차표를 끊어주며 금요일 저녁에 자기를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보러 올라오고 싶지만 일 때문에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다면서요. 저는 너무 좋다고 했고 금요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고 전 퇴근을 한 후 바로 서울역으로 가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가는 내내 화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거울을 보고 또 봤죠. 그렇게 긴장한 채로 부산에 도착을 했고 부산역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게 된 그 사람은 말해줬던 나이보다는 나이가 조금은 들어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 사람은 가게 직원이 급하게 차를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본인의 차를 빌려줬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맛집이라며 한 식당에 데려갔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란 생각에 너무 떨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람이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자 모텔을 간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과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스킨십을 하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걸까요? 다음날 저는 그 사람이 더욱더 좋아지더군요. 아니면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여튼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느끼며 참 행복했어요. 다음날 그 사람은 저에게 부산에서 유명한 관광지 몇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줬어요. 차가 없어서 많이 걸어야 해서 발이 아프긴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고통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요일 저녁 기차로 제 표를 끊어놨고 저희는 토요일 하루 온종일 붙어 있으며 사랑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고 저는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괜히 서글퍼지더군요.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눈치채고 금방 또 보자며 위로해 주는데 그런 마음 씀씀이까지 너무 고맙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죠. 저는 뭐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사실 31살이 아니라 41살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이보다 조금 들어 보이는 얼굴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조금은 놀랐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하면 떠날까봐 너무 걱정되었는데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깊은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올라오고 나서도 저희의 연애는 이어졌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비웃듯 제 마음은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본인의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저도 질 수 없어 부산을 갔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의 사진을 본 직장 동료 한 명이 굉장히 낯이 익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41살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산 사람이라서 아마 착각하신 거라고 얘기했죠. 회사 동료는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회사 동료가 다시 저에게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더니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다시 보니 맞다고 했어요. 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회사 동료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전 그 종이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숲의 전단지였어요. 아동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등등 여러 가지 성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인 범죄자의 수배 전단지였죠. 그리고 전단지에 있는 얼굴과 특징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고요. 이름은 제가 알고 있던 이름과 달랐지만 그 사람이 확실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는 신고 포상금이 어마어마하니 얼른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바보 같죠.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미련하게도 그 순간에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요. 전 부산에 도착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저는 부산역에 왔다며 데리러 나오라고 했죠. 그 사람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욕설이 들려왔어요. 아이, 미친년 존나 귀찮게 하네.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한 말인 것 같았고 그렇게 전화는 바로 끊겼죠.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전 다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욕설을 듣는 순간 저만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해든 아니든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지에 써있는 이름을 말하니 엄청 빠르게 달려왔고 저는 빠르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제 얘기를 듣고 근처에서 잠복을 했고 그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면서 저한테 쌍욕을 퍼붓고 끌려가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과 사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밤을 보냈다니. 정말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제가 부산에 내려간 그날도 그 사람은 여학생을 폭행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동안에도 어지간히 나쁜 짓을 했는지 꽤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 알 수 없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만났고 어리숙해서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면서도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 털어놓고 새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 약도 먹기 시작했으니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포상금이라는 돈이 생겼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